네, 정부가 등록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학생과 대학 모두 만족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번 등록금 지원 예산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원되는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있는 건지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재정 지원의 타이틀을 보면 말이죠.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이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이 제목 안에서만 보면 사실은 이제 궁극적인 목표, 등록금 반환과는 좀 연결이 된다라는 느낌이 적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제목대로요. 이번에 재정 지원을 받은 대학들은요. 이 예산을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사 운영을 좀 어떻게 하는지 요 영역에 대해서만 써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온라인 강의의 질을 개선을 하거나 실험 실습 기자재 이런 것들을 사는 등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은 학생에게 등록금을 직접 주는 데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예산이 등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는 이 산술식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산술식은 총 1,000억 원의 예산을 대학별로 좀 어떻게 나눌지 방법을 나타낸 건데요. 네. 여기 조건 중에 그 실질적 자구 노력 금액이 있죠. 네. 이게 바로 등록금 반환과 연결되는 내역입니다. 이 특별장학금이나 2학기 등록금 감면 같은 방식으로 학생에게 얼마나 등록금을 돌려줬는지 이 실질적 자구 노력을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 이번에는 학교 규모나 소재 지역이 어딘지도 이 예산 지원의 그 고려 대상인데요. 학생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또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을수록 받을 수 있는 예산 규모가 커집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재정 상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액수가 작을수록 가중치가 좀 커지는데요. 받을 수 있는 예산 규모가 그만큼 늡니다. 1,000억 원 이상인 대학은 누적 경력이 1,000억 원 이상인 대학은 이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됐습니다. 예, 근데 그렇죠. 2018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반 대학은 20곳, 전문 대학은 1곳이 이에 따르면 재정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가장 포인트가 이제 실질적 자구 노력 이 금액이라는 게 좀 눈에 띄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일부 사례를 보면 어떤 대학에서 이제 원래 학생들에게 줘야 할 장학금을 이런 명목으로 등록금 반환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논란이 일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요,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최근에 단국대나 명지대 같은 곳에서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예. 대학 측이 성적장학금 예산을 이 등록금 환불 재원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교육부는 일단 재정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이런 방식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그 성적장학금이나 이 근로장학금 등에 사용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고스란히 그 목적에만 써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밝힌 겁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전체가 아니라 이 저소득층 등 코로나19로 특히 좀 더 힘든 학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만약에 이런 학생들에게만 등록금을 돌려줘도 지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요. 반드시 교육부는 학생들과 대학이 이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한다. 이런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 이 비리나 부정이 적발된 대학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런 부정이 발견이 돼서 학교가 중징계를 받으면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비가 30%까지 깎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통을 통한다면 실질적 자구 노력 금액을 일부 학생들에게만 줘도 된다.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네요. 자, 현재 코로나19 상황 보면은 2학기에도 계속해서 비대면 수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이번 대책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등록금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재정이거든요. 이게 특별장학금으로 돌려주든 아니면 2학기에서 등록금을 감면하는 방식이든 1학기 사항만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2학기에도 지금 이번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더라도 이제 코로나19가 반복되면은 좀 비슷한 상황이 좀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재정 지원이 다시 있을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이 교육부 관계자는 이 2학기 대책에 대해서 정부는 처음부터 명확히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등록금 환불 문제는 대학과 학생 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 설명을 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일단 등록금 반환 요구의 원인이었던 이 온라인 강의의 질 같은 이런 교육 환경 개선에 좀 힘을 더 쏟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비대면 교육 긴급 재정 지원 예산과 함께 3차 추경에도 코로나19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된 예산이 담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 2학기 상황도 함께 좀 지켜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제외된 서울 소재의 주요 대학들이나 지방 소재의 대규모 대학들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2학기 때도 논란이 지속될 수 있는 게 온라인 수업의 질이 현장 수업의 수준만큼 확 개선되지 않고서야 학생들 의견이 분분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겠습니까? 네, 그런 교육의 질이 개선되는 부분은 당연히 좀 같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예. 자꾸 이렇게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궁극적인 원인이 사립대학의 재정 구조에 있지 않냐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학 같은 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학생 등록금으로 대학 운영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 재정에서 등록금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반환 요구,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이 대학 입장에서 재정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사립대학 전체 교비 회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50%가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2018년 기준 9조 8천억 원이고요. 반면 학교 법인이 학교에 투자하는 법전 전입금은 전체의 3.7%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일종의 서비스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예. 이 코로나19 상황처럼 이렇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이 되지 않으면 이 학생들의 반환 요구가 거세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특히 적립금을 많이 쌓은 대학은 적립금을 풀어서 대학도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고 계속 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근데 전문가들은 여기에 더해서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OECD 교육 지표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고등교육기관 중 사립대학의 비중이 81%로 가장 높습니다. 또 교육기관이 고등교육에 얼마나 투자하는지를 나타내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이 등록금 논란이 다시 좀 반복이 되지 않으려면 아무래도 각 대학들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해서 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자체를 좀 낮추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학생의 실익을 최우선으로 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예,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